어느 날 밤, 한 여성은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걸 느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숨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메타범죄 개념 속의 강력하고 근원적인 정의. 나는 오늘 이런 보이지 않는 공범의 이름을 붙이려 한다. 바로 메타범죄 메타크라임. 직접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가 일어나도록 돕고 키우고 숨기고 반복되게 만든 장치들과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를 의미한다. 범죄는 개인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범죄가 가능한 환경, 그걸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회도 함께 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살해 일손방망이 형량, 범죄에 면죄부를 주다. 2024년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이 있었다. 그의 형량은 겨우 2년 6개월. 그리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판결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사회의 무언의 동의다. 가해자에게는 다시 시도해도 좋다는 신호를, 피해자에게는 그저 참고 살아라는 잔혹한 메시지를 준다. 판사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일 유형 범죄의 대량 생산을 부추긴다. 법이 약하면 범죄가 강해지는 건 자연스런 인과이며 비즈니스의 생법과 같다. 살해의 이 무기력한 수사, 방치된 피해자의 외침. 한 스토킹 피해자가 8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면 강제로 제재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9번째 신고 직후 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이건 단순히 사건 해결 실패가 아니다. 범죄가 싹을 키워 일어나도록 방치한 시스템. 그 뒤에 숨은 공권력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낳은 참사다. 범죄의 배후 공범은 그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다. 살해 3내부 고발자 탄압, 부패를 키우는 침묵. 한 기업에서 비리를 고발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직장 내 이런저런 차별을 받다가 강등 발령 후 결국 성과 부족이란 사유로 해고당했다. 반면 고발 대상인 가해자 측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이런 조직 문화가 지속되면 누가 다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겠는가? 결국 부패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 부패를 숨기고 내부 고발자를 짓누르는 시스템. 그게 바로 메타범죄의 또 다른 얼굴이다. 범죄 논리의 확장 범죄를 키우고 있는 사회 설계의 실체. 범죄는 개인의 문제만이라기보다 사회가 어떻게 범죄를 가능하게, 용인하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형량, 수사 태만, 입법 공백, 감시 사각지대, 내부 고발자 탄압, 그리고 정관예우 등등. 이러한 요소가 다수 결합되어 동일 유형의 범죄가 양산되는 환경을 만든다. 범죄가 반복되고 은폐되는 사회. 그 사회는 애초에 범죄를 설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왜 고치지 않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오늘 인류사회에 명명하는 신조어인 메타범죄, 영어로 메타크라임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아서 처벌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범죄나 피해의 만성적 재발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 사회는 범죄가 자라기 좋은 온실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제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의 온실을 허물어야 한다. 법과 제도, 시스템,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억울함을 참지 않고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정신자세도 크고 작은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본적 국민자질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모든 개혁의 과제가 결국은 우리의 후손의 안녕과 또 향후 잠재적 범죄자들을 악의 유혹에서 구원하는 우주적, 인류적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소위 가장 양심적 민족이라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